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2014년 1회 정기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1번부터 늘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이번 시간도 쉽 follow me 하시면서 열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언제나 늘 쉽 follow me 이런 단어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은 없겠죠? 기존 기출문제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2014년 1회 정기기출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컴퓨터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컴퓨터 범죄 나쁜 거죠.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그래서 이 범죄로부터 예방, 대비를 해야 되겠죠. 크래커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양성이라는 단어를 좀 모를 수 있나요? 양성이 뭐예요? 기른다 그런 말이에요. 기른다. 크래커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거. 해커들. 그런 애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한다라는 말은 컴퓨터 범죄를 계속 늘리겠다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2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크래커는 시스템에 몰래 침입하여 정보를 빼오거나 파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든다라는 건 범죄를 좀 더 양성시킨다라는 거게 되겠죠.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벽, 해킹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보안 검사를 통해 해킹 여부를 감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프로토콜이란 통신 규약, 인터넷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 그런 겁니다. 프로토콜이 바르게 연결된 거. 블루투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에서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더넷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해설부터 한번 보면 블루투스 보겠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헤드폰, 헤드셋 같은 거 있죠?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 무선으로 연결하는 근거리 표준 기술이다. 무선 근거리 표준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우리 집에서 인터넷 많이 하시죠? 와이파이. 와이어레스, 선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선이 없다. 약자로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라든가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이더넷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우리 공유기 같은 그런 것들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선, 얘는 유선입니다. 무선이 아니라 홈 네트워크 통신을 구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집에 무선이 아니라 유선 공유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더넷, 허브라고도 하죠. 허브, 스위치, 스위칭 허브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핫스팟 아시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핫스팟을 연결하면 다른 기기들도 같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와이파이. 그 다음에 무선 마우스,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데 이 마우스를 PC에 연결하겠다. 이런 것들이 블루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유선 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선이란 선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더넷이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번은 C번, 나번은 A번, 가번은 B번, 즉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015년, 지금 2014년 1회를 풀고 있지만 2015년 필기에서부터는 이런 무선 내용들이 좀 더 강화돼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7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작업 내용과 바로가기 아이콘이 바로가기의 연결이, 바로가기 메뉴죠. 연결이 잘못 옳지 않은 거. 현재 창닫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창닫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창닫기는 Alt F4라고만 알고 있죠. Alt F4만. 그런데 윈도우 7, 물론 한글에서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한글에서는. 그래서 윈도우 7이라든가 익스플로러에서 현재 창닫기는 컨트롤 Q가 아니라 컨트롤 W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트롤 W는 응용 프로그램,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데서는 적용이 안 되고 윈도우라든가 윈도우 7이라든가 익스플로러에서만 적용이 되는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컨트롤 W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 이동. 우리가 처음 인터넷을 시작하면 네이버, 다음 여러 개의 시작 페이지가 나오죠. 그 시작 페이지로 바꿔주는 게 Alt 홈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 F5번. 브라우저 창, 인터넷 창을 말하는 거죠. 인터넷 창. 인터넷 창에
기본 보기 F11을 누르면 화면이 커져버려요. 화면이. 자, 이런 메뉴들이 나타나지 않고 전체 창으로 다시 F11을 누르면 이런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직접 실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각 바로가기 메뉴들 한 번씩 열어서 실습을 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7의 명령 프롬프트. 자, 윈도우 7의 명령 프롬프트를 나가려면 여기 시작에다가 cmd라고 치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를 명령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원격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어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3년 2회 때 1번과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자, 핑을 다시 한번 보면 네트워크 연결 이상 유무, 정상적인 동작 여부 판단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림 밑에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를 한번 시켜볼까요? 그림을 좀 더 잘 보이게. 자, 여기 보시면 핑이라는 명령어로 127.0.0.1 어떤 IP 주소를 정상 동작하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32, 시간은 1ms, 128 이런 식으로 응답 속도, 응답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응답 시간을. 자, 그리고 패킷을 보냈을 때 보낸 속도, 받은 속도, 손실률 이런 보내고 받은 손실률을 표시하는 게 핑의 명령입니다. 핑. 자, 그러면 IP 컨피그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IP 주소. 자, 옆에 해설 더 있나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IP 주소라든가 서버넷 마스크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IP,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명령어가 IP 컨피그가 되겠죠. 자, 게이트웨이는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게이트웨이 앞서서도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DNS는 뭐였어요? 사용자가 입력한 도메인 www. 이런 www. 네이버. 이런 영문으로 된 문자로 된 주소 이런 걸 우리는 도메인 주소라고 하죠. 도메인 주소. 이러한 도메인 주소를 IP 형태로 바꾸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를 DNS 서버라고 합니다. DNS. 자, 이런 DNS 관련 내용들도 IP 컨피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레지에디트란 한글 윈도우에 한글 윈도우 7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계단 모양 그런 말이죠. 계층적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인 레지스트리를 편집하는 명령어가 REGDIT입니다. 자, 이 레지스트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담고 있어요. 물론 수정, 편집, 삭제들이 가능하지만 잘못 초보자들이 건드리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수정, 편집 다 됩니다. 삭제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IP 컨피그라든가 레지에디트라는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봤고, 5번째 문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건 음악, 영상,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멀티미디어에 됩니다. 자, 멀티미디어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보면 08년, 09년, 10년, 11월, 11년, 12년, 뭐 13년대에는 안 보인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매년 거의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멀티미디어 특징은 꼭 정확히 구별을 좀 해주시고 최근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상설 문제에서도 멀티미디어의 특징, 양방향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대용량, 뭐 이 동영상들은 거의 대용량이죠. 비선형성,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것만 클릭 할 수 있죠. 차례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비선형, 통합, 자, 뭐 디지털,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전부 다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비동기, 자, 이 멀티미디어는 동기가 아니라 비동기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문제는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그리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입니다. 꼭 아날로그에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거. 자, 그래서 6번 문제, 5번에는 2번이 되겠고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통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 문제는 2010년 10월에 동일하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흐름 제어, 뭐 정지 비트, 정지라는 건 멈추는 거 말하겠죠. 자, 페리티 비트, 전송 속도, 특히 이 페리티 비트는
에러를 검출할 목적으로 합니다. 에러를 검출해서 교정은 하나요? 교정은 못해요. 자, 교정까지 하는 게 뭐 있었죠? 해밍 코드라는 게 있었죠. 해밍 코드는 교정을 하지만 이 페리티는 교정을 하지 못하고 검출만 해요. 검출만. 또 이제 검출하는 방법에는 짝수, 우수라고도 하죠. 우수, 홀수, 기수 방법입니다. 기수. 그래서 1의 개수를 짝수계로, 홀수계로 판단하는 짝수, 우수 방식이 있고, 동시에 2개 이상의 에러가 발생하면 또 검출하지 못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페리티 비트. 자, 그래서 페리티와 해밍의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전송속도, BPS란 바이트가 아니라 우리는 비트 단위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초당 전송되는 바이트 수가 아니라 비트 수라는 거. 자, 비트 퍼 세컨,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다. 이것도 중간중간에 자주 조금씩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거의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7번 문제, 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R집 있죠. R집. 압축 파일입니다. 대부분 압축 파일. 자, 압축 파일을 영어로 그냥 우리가 압축 파일이라고 그랬으면 쉽게 찾았을 텐데 압축을 영어로 물어보네요. 아, 이런. 자, 아무튼 아카이브가 압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일 전송을 위해 백업용, 보관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한 곳에 모아둔 일단의 파일, 뭐 이런 모여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행 파일은 com.exe, 내가 직접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들이 되겠죠. 동적 라이브러리, lib, 뭐 배치 파일도 실행 파일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명령어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일괄 처리 방식이라고 하죠. 배치가 일괄 모아서 일정 기간 모아서 처리하는 거. 자, 따라서 7번에는 zip 파일, 압축 파일은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한다. 자, 이런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 같아요. 아카이브. 이런 영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네요. 또 8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발전 과정 중 세대별로 구분할 때, 자, 우리가 컴퓨터의 세대별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1세대는 진공관입니다. 진공관. 2세대는 뭐예요? 트랜지스터. 3세대는 집적회로. 4세대는 고밀도. 5세대는 초고밀도. 5세대에 또 울트라 초고밀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울트라 초고밀도. 자,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를 했던 거 기억나네요. 젠이 아니라 진이라고요? 대충. 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트집 잡지 말라고 그랬죠. 트집 잡지 마. 트집 고쳐. 트집 고쳐야 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트집 고쳐. 자, 특히 이 집적회로 3세대는 영어로 뭐예요? IC. 누가 찝쩍거리면 어때요? 기분이 아이씨 더러워 이러죠. 찝쩍이란 영어로 IC라는 거. 그리고 울트라 과거에 좀 나온 적도 있는데 울트라 ULSI 이것도 가장 마지막 단계가 울트라 단계입니다. 찝쩍은 몇 세대? 3세대 IC. 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5세대입니다. 퍼지, 인공지능, 패턴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죠. 자, 각 세대별 주소자 트집 고쳐. 넌 트집 고쳐야 돼. 그거를 트집 고쳐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썰렁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에 4번.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터. 아까는 우리가 멀티미디어는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한다.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한다. 라고 했었죠.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라고요?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디지털 컴퓨터. 자, 2010년, 10년, 12년에 유사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한번 구분하고 갑시다. 자, 디지털은 논리애로, 참 거짓을 판단하는 논리애로입니다. 자, 증폭회로는 뭐예요? 쿵쿵쿵 꽝 이렇게 갑자기 막 천둥번개 있죠? 빠바밤빵 뭐 이런 것들이 증폭회로입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은 논리애로. 자,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만, 참과 거짓만 판단을 하는 거죠. 이산,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불연속적인. 숫자나 문자와 같은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여기다가 하나 좀 더 쓴다고 하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능력도 있어요. 기억 능력. 그런데 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고 기억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는 보통 뭐죠? 구름의 이동 사진
일기예보 같은 거, 그 다음에 인공위성 관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컴퓨터가 꺼지면 안 돼요. 연속적으로 계속 켜놔. 24시간. 전기세 엄청 나가겠죠. 게임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뭐 레포트 쓸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우리가 쓸 수 없는 컴퓨터들이에요. 주로 이제 연구소 이런 데서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 자,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한다. 논리에러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는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자, 숫자 문자를 사용한다. 이산이란 불연속 그런 말입니다. 이산 가족하죠. 떨어져 있는 가족들. 자,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을 한다. 논리 연산을 하고 또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 증폭이란 구궁궁궁궁.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찌지지지지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증폭 회로로 사용합니다. 자,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느리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 15.234, 567 이렇게 있어요. 15점, 17점, 2147894 이걸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디지털은 다 계산합니다. 32.44 뭐 반올림 하려고 보니까 잘못됐잖아. 이렇게 쭉 계산해야 되는데 아날로그는 대충 봐가지고 한 32 이렇게 아날로그는 속도가 빠릅니다. 아날로그는. 그러나 뭐예요? 정밀도는 떨어지죠. 정밀도는 대충 했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디지털은 정밀도는 높지만 연산 속도는 약간 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있네요. 플래시 메모리. 정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롬의 형태들을 보면 보통 롬은 읽기 저장이죠. 읽기 저장. 비발성이 아니라 자, 휘발성이 아니라 비발성 메모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EPROM 같은 거. 자, EPROM과 EEPROM이라는 게 있어요. EEPROM. 자, 일반적인 롬은 읽고 쓰기가 자유롭지 못하죠. 읽기만 가능한 건데 EPROM은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뭘로? 자외선으로. EEPROM은 뭘로? 전기로. 그래서 EEPROM은 정기적인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한 EEPROM을 계산한 메모리 칩으로 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에 널리 사용되는 비발성 메모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이런 곳에 널리 이용됩니다. 휘발성이 아니라 비휘발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11번 누산기에 대한 설명이다. 연산장치에 사용하는 누산기란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이다라는 거. 이런 정도는 충분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CPU의 안에 연산장치가 있는 거죠. 12번째 문제. 윈도우 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 2014년부터 윈도우 7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자, 그러나 큰 차이점은 별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마다 사용자 환경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뭐예요? 우리 윈도우 XP에서도 그대로 나왔어요. 사용자 계정 있었죠? 사용자 계정. 자, 사용자 계정에는 관리자 계정과 제한된 계정. 윈도우 7부터는 표준 사용자라고 나오는데, 자, 아무튼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할 때, 컴퓨터를 킬 때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환경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동영상을 보는데 쓰는 거죠. 음악을 듣는데 쓰고. 자, 그런데 동영상을 편집이 아니라 얘네들은 재생, 플레이만 가능합니다. 플레이만. 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동영상 편집이 불가능하고 재생만 가능하다는 거. 소규모 네트워크라든가 특히 윈도우 XP에서도 마찬가지 펫32와 NTFS를 모두 지원했고 윈도우 7에서도 펫32와 NTFS를 모두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굳이 윈도우 7이 아니라 XP라고 해도 정답은 2번이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XP와 7의 큰 차이점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한두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13번 문제인 것 같아요. 윈도우 7에서 작업 표시줄에 바로가기 위해서 설정할 수, 그런 것도 꼭 아닌 것 같네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개의 그림을 넣었는데 왼쪽에는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를, 오른쪽에는 작업 표시줄에서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했을 때의 메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계단식 창배열. 여기 보면 계단식, 그 다음에 창가로, 창세로 이런 거 있죠. 자, 창가로, 창세로. 그 다음에 없네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잠금. 작업 표시줄 잠금은 작업 표시줄에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콘 자동 정렬이 원래 정렬 기준은 바탕화면에서 가능합니다. 바탕화면에서.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콘 정렬은 바탕화면, 탐색기 등에서 가능하며, 특히 이 자동 정렬은 윈도우 XP에서 가능하며 윈도우 7에서는 자동 정렬이라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뭐 문제 답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죠. 이거는 바탕화면에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윈도우 7부터는 바탕화면에서도 하지도 못하는 거죠. 자, 아무튼 아이콘 정렬은 바탕화면에서, 나머지 작업 표시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단식, 창, 가로, 창, 세로, 바탕화면 보기, 작업 관리죠. 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잠금 기능들을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7에서 프린터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프린터 추가 마법사라는 게 있습니다. 프린터를 추가할 때는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때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할 때는 로컬로 설치할 건지 네트워크로 설치할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로컬이란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사용할 건지 남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컴퓨터는 한 대의 프린터만, 하나의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프린터가 가능합니다. 무한정,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이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지만 뭐는 제한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프린터는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로컬, 네트워크 구분 없이. 로컬이란 뭐라고?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자, 남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내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인데 왜 내 걸 안 쓰고 남의 거 쓴다라는 소리죠. 자,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는 흑백이에요. 남의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는 컬러예요. 아, 나는 맨날 흑백만 뽑다가 이번에는 좀 좋은 걸로 뽑고 싶어요. 그래서 컬러로. 그럴 때는 남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프린터는 제한 없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로컬 몇 개, 네트워크 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그러나 기본 프린터는 반드시 only 한 개만 설치가 돼야 돼요. 없으면 어때요? 없을 수도 있죠. 우리 집에 프린터 없으면 기본 프린터 없는 거죠. 자, 기본 프린터는 따라서 제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보시면 한 대의 컴퓨터에는 한 대의 프린터만 설치되어야 하며 땡이죠.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다. 자, 공유는 물론 되는 거고 한 대가 아니라 제한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프린터가 A, B, C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사무실에 프린터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자, 하나는 컬러, 하나는 흑백, 하나는 레이저. 얘는 속도가 빨라요. 흑백인데 속도가 빨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컬러로 한번 하고 싶어요. 내일은 레이저로 흑백으로 빨리 좀 뽑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프린터를 사용할 때 어떤 게 어떤 프린터인지 알아야만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린터 공유 이름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알아야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처럼, 즉 남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공유를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그래픽 파일 형식 중에서 GIF, 우리가 그래픽 이미지 형태 보면 GIF, JPG, PNG, 또 하나 뭐 있죠? BMP가 있기도 해요. BMP. 자, BMP.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비트맵 방식이죠. BMP, GIF, JPG, PNG 이런 것들은 자, 비트맵이고 벡터 형식들에 있어요. 벡터 형식들 뭐 있죠? AI, 일러스트의 AI, 그 다음에 코렐 드로우의 CDR, 그 다음에 뭐 WMF 이런 이미지들이 벡터입니다.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는 구별하시겠죠? 비트맵은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미지가 깨져요. 일그러져요. 모자이크 형식이 생겨요. 그러나 벡터는 확대를 할수록 점점 더 선명하고 뭐 손상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벡터와
비트맵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비트맵에 대한 문제들만 나온 것 같아요. GIF. 자, 그러면 JPG하고 GIF를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JPG는 24비트 컬러를 지원합니다. 24비트. 24비트를 컬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2의 24승은 한 1600만 정도의 색상을 지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색상이죠. 그래서 실제 실물과 같은 정교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이 JPG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GIF는 256 색상만 지원합니다. 색깔이 단조로울 수 있겠죠. 뭐 250 색상도 많기는 하죠. 그런데 진짜 웹에서는 뭐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축률이 GIF에 비해 높은 손실 압축을 지원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JPG가 GIF보다는 더 높은 압축률을 지원하고 손실률을 지원합니다. 손실도 된대, 손실. 그러나 얘는 뭐예요? 무손실이래요. GIF는 무손실. 그리고 또 투명도, 애니메이션도 제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혹 보면 JPG가 비손실, 손실을 모두 지원한다라고 나오는데 JPG에서 자, 이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PG 규격의 세부 규격 중에는 GIF와 유사한 비손실, 무손실 압축도 규정되어 있으나 용량이나 특허 문제로 인해 비손실 압축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JPG는 손실, 비손실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러나 GIF는 뭐만 지원한다는 거죠? 비손실만. 문제에서는 GIF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GIF에. 따라서 GIF에서는 손실을 지원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압축된 내용들은 압축을 또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압축이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256 색상만, 배경을 투명하게, 또 애니메이션 제공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따라서 15번에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PNG가 있는데 PNG, 뭐 JPG와 GIF의 장점들만 모아서 투명도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윈도우 7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윈도우 7 XP 거의 구별이 없습니다. 2009년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긴 했는데 작업 도중에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 휴지통이죠. 그래서 임시로 보관되기 때문에 나중에 복원이 가능하다.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휴지통의 크기를 뭐 10%, 20%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다. 복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휴지통 안에 보관된 파일에 대해서는 복원, 다시 원래대로 잘라내서 복사하려면 다시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 완전 삭제하려는 삭제, 그 다음에 속성, 메뉴만 가능합니다. 물론 또 이제 별도로 정렬도 가능하기도 해요. 정렬. 하나 더 적어볼까요? 속성 메뉴 및 정렬만 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휴지통 내에서 복사를 한다거나 실행을 직접 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휴지통 내에서는,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직접 실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에요. 복원은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용량의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되어 보관된 파일부터 지운다. 자, 3번이 틀린 겁니다. 휴지통에서 안 되는 거 뭐뭐? 복사와 실행이 안 된다. 자, 휴지통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복원, 잘라내기, 삭제, 속성. 그래서 복잘, 삭속. 복잘, 속삭이라고 할까요? 복잘, 속삭. 자, 복을 잘 받아라. 그리고 속삭이는 거예요. 귀에다가 속삭. 너 복 많이 받아라. 잘 받아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자, 그만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 우리는 일반 하드디스크를 HDD라고 하죠. 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인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발열 소음, 막 시끄러워요. 막 회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HDD는 소음도 적고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그리고 하드디스크 보니까 오 하드디스크 하면 안 되겠죠.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그랬으니까 하드디스크는 최소한 찍지 말아야 되겠죠. 집은 뭐였어요? 압축 파일. 아까 봤었죠. 아카이브. DVD는 뭐였어요? 우리 영화 볼 때 DVD. 그러면 답은 몰라도 찍기가 힘들까요? SSD가 되겠습니다. SSD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드디스크보다 하드디스크와 비슷하게 동작하면서 기계적인 장치인 HDD, 하드와는 달리 반도체,
뭐 플래시 방식의 비발성이라고 되어 있죠. 반도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한다. 이무접근하여 탐색 시간 없이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으면서도 기계적인 지연이나 실패율이 현재 적다. 또 외부의 충격으로 데이터가 손상되지. 하드디스크는 조금만 충격을 줘도 데이터가 손상이 되는데 이 SSD는 외부의 충격이 강합니다. 또 발열, 소음 및 전력 소모가 적어요.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어서 장점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비싸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이제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만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보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만큼 용량은 적고 가격은 비쌉니다. 앞으로 향후에 가면 이제 좀 싸지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은 가격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 컨트롤 ESC. 자, 컨트롤 ESC는 제가 이렇게 의라고 넣자 했는데도 까먹는 것 같아요. CE 뭐예요? CE 발. 웬 여기요? C발이 뭐예요? 우리가 시발력. 그럼 뭐예요? 출발력. 그런 말이에요. 출발력. CE발이 출발력입니다. 자, 그래서 CE는 뭐예요? CE 시작해라. 그런 말입니다. 시작해라. CE 시작. 자, 2012년 2번에서도 동일하게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창이 종료된다. RTF4. 아까 우리가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더블도 된다고 그랬죠. 윈도우라든가 브라우저에서는 컨트롤 더블도. 그러나 일반적인 창 종료는 RTF4.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는 바로가기 메뉴와 같은 게 Shift F10. 창 조절 메뉴. Alt 스페이스바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째 문제. 자, 윈도우 7의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 여기 범주 형태로 본 거. 큰 아이콘 보면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범주 형태로도 한 번씩 봐두십시오. 자, 프로그램에 가서 보시면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및 기능은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윈도우 기능 사용 안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저작권, 다른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할 막는 거, 바이러스, 자, 제거나 변경, 또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업데이트, 윈도우의 기능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12년 6월에 유사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개인 설정. 자, 제어판의 개인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어판의 개인 설정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 창은 닫고, 자, 이 프롬프트도 닫아야 되겠죠. 자, 제어판의 개인 설정이 어디 있을까요? 개인 설정이 여기 있네요. 모양 및 개인 설정이 있네요. 자, 물론 불편하시면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개인 설정에 보시면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 마우스 포인터 변경, 계정. 아까 우리가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계정 변경. 그 다음에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참고 항목이고, 자, 바탕화면 변경, 창색, 소리, 화면 보기 등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근에 이 문제가 상설 문제에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화면 보기, 바탕화면, 마우스 포인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창색, 소리, 배경화면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개인 설정이 있죠. 개인 설정. 가젯은 따로 있어요. 로봇 가젯 형상가요? 자, 이런 거. 날씨, 내가 날씨를 좀 알아보고 싶다. 날씨를 매번 하기 힘드니까 이거 안 나오네요. 자, 시계 이런 식으로 빼놓고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일정 이렇게 가젯이 있습니다. 형사 가제트가 아니라. 자, 해상도는 뭐예요? 해상도는 화면의 크기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개인 설정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 마우스 포인터, 계정, 배경, 창색, 소리, 화면 보기 등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자,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없는 거, 그러면 가젯 또는 해상도 설정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을 때입니다. 해상도와 가젯은 별도로 있어요. 개인 설정 안에 뭐 포인터, 아이콘, 계정, 그 다음에 바탕화면, 창색, 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014년 1회 정기기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엑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